25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독사학의 운영에 위기가 예상됩니다. 기독교계는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100만 서명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한국에 들어온 첫 의료 선교사 윌리엄 스크랜턴의 서거 100주기를 맞아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미 동부 지역에서 한인이 최초로 설립 운영하는 사립고등학교 NJAT가 개교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마련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여성 목회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대회를 마련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러시아 내 목회자들이 자국의 새로운 법 제정으로 설교와 발언에 점점 더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기독교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교계가 반대해왔던 사학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계와 교육 지도자들은 기독사학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며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최근 기독교육계는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지만 재개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독교 학교의 교원 임용과 학교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우선적으로 교사를 선발할 때 사립학교들은 각 시도 교육감에게 채용 필기 시험을 의무적으로 위탁해 실시해야 합니다. 인천과 광주, 경기, 전북, 전남 등 각 시도 교육청은 이미 개정안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닌 교사가 필수적으로 채용돼야 하는 기독사학으로서는 건학 이념 구현과 종교교육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 뻔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당장 개정안 시행을 따르게 된 기독사학들은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존폐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호소했습니다. 기독교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교원 임용인데 그것마저도 이번에 이렇게 박탈되고 강제 위탁되는 형태로 가게 된다면은 이제는 차라리 폐교를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까지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와 기독교 교육계는 사립학교 정상화와 기독교 정신의 건학 이념 수호를 위해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1일 백인의 대표단을 꾸려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사학법과 관련해 교계 입장에 동의하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사학법 재개정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희망 섞인 기대도 나오지만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져 사학법을 재개정하기까지 가는 데는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미 사학법 재개정을 처리한 현 국회가 다시 재논의를 하려면 이를 요구하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립학교법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 목사님들 삭발도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계기로 2007년도에 재개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이거는 기필코 재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는 사학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인재를 길러내는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고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100만 서명 운동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존립 자체의 위기를 맞은 기독사학의 정상화를 위한 과정에 기독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한국에 온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던 윌리엄 스크랜턴의 서거 100주기 추모 예배가 23일 열렸습니다. 감리회는 병원과 교회를 설립하고 의료 선교를 펼쳤던 스크랜턴 선교사를 기억하며 기일에 맞춰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조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2년 3월 23일은 미국 감리회에서 인준한 최초의 한국 선교사이자 한국에 온 첫 의료 선교사였던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가 순교한 지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스크랜턴 선교사의 선교 업적을 기리기 위해 스크랜턴이 설립한 서울 상동교회에서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다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살면 교회는 다시 살아난다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무덤에서 일어나 예수님과 이웃되어 생명으로 살아가는
미국에서 의대를 다니며 의사의 꿈을 키워오던 스크랜턴은 클리브랜드의 큰 병원 운영을 포기하고 선교의 사명으로 1885년 5월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한국 이름 실한돈으로 불리던 스크랜턴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자택에서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이후 1886년에 정동병원을 설립해 2년 만에 5,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했고 고종이 시병원, 즉 무료로 사람들에게 의술을 베푸는 뜻이란 사익 현판을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스크랜턴은 이후에 서울의 아현 감리교회와 상동교회, 동대문교회 등을 세워 다수의 교회 지도자도 길러냈습니다. 죽어가던 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으며 복음을 전했던 스크랜턴 선교사는 오늘날 이 땅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심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달해 준 중요한 은혜의 통로로서 귀중한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조선 백성을 사랑하셨는지를 그 삶으로 복음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날 추모제에서는 스크랜턴 선교사의 정신을 잇는 선한 이웃상을 제정해 시상했습니다. 수상에는 중증장애인 성도들을 10년 이상 섬겨온 감리회 마포지방의 소속 너와 나의 교회 류흥주 목사가 낙점됐습니다. 감리회는 이와 더불어 영성집회와 기념 심포지엄, 선한 이웃운동 등 다채로운 기념 사업도 추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서 한인이 최초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립고등학교 NJAT가 개교 10주년을 맞아 기념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각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측은 학교 역사와 교육 내용, 미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뉴욕에서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동부에서 최초로 한인이 설립 운영하는 사립고등학교 NJAT가 개교 10주년을 맞이해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초청해 학교 설립 과정과 교육 내용, 미래 비전 등을 한인사회와 나누는 기념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한인사회가 함께 배럴 투게더를 주제로 한 이벤트에는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정치, 종교, 경제, 문화, 교육, 언론계 지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전 세계의 지도자를 만드는 교육 사역을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30년 목회 후 새롭게 교육세계에 발을 디딘 뒤 NJAT를 세우고 운영하고 있는 유병우 교장은 NJAT는 뉴저지주 교육청과 연방이민국의 허가를 갖고 있으면서 50개 주 주립대학 이상의 학생들을 진학시킨 우수한 사립고등학교라고 소개했습니다. 유 교장은 NJAT가 이제 한국에 2개의 분교를 내고 한국의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며 학생들을 미국 우수한 대학에 진학시키고 그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세상에 어디 내놔도 누가 불러도 어느 세상을 가도 정말 존경받는 그런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그런 학교가 되는 게 제 목표고 꿈이고 소망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인 고든 존슨이 참석해 NJAT 개교 10주년을 축하하고 NJAT가 한국의 젊은 인재들에게 확장된 교육을 제공하는 많은 역할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I think NJAT now is providing an education that will provide these young people, these young minds, a foundation where they could take it into college or trade school or wherever their future holds. You're giving them the foundation that's needed to be successful in this country and in their life. NJAT는 지난 2012년에 설립돼 10년간 한인 2세들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중남미, 중앙아시아의 학생들을 미국 우수한 대학에 진학시키며 성장해온 정식 인가 사립고등학교입니다. NJAT는 이번 2022-2023 학년도부터 새로운 학과제를 도입해 전문 학과장과 담임제로 운영합니다. 일반 학부, 의료 학부, 공연 예술 학부, 컴퓨터 과학 등 총 5개 학과입니다. NJAT는 1년에 1회씩 대학 진학에 대한 구체적인 세미나와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모님들은 언제든지 학교 측과 자녀의 미래를 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일찍 전문화된 지식을 쌓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흔들림이 없는 인생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이겠죠. 우리 자녀들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기를, 또 그들이 좀 더 넓은 곳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 꿈을 펼칠 수 있기를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구티비 뉴욕 뉴스 전상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소속 여성 목회자들을 위한 영적 성장대회가 21일부터 22일 양일간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영적 성장대회는 지난 2013년 여성 목사 안수를 결의한 후 교단이 주최하는 첫 행사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고명진 총회장은 여성들이 목회 활동을 하며 겪는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을 나누고 필요한 것들을 교단이 제공하기 위해 대회를 열었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영성대회에선 고명진 총회장을 비롯해 5명의 강사가 나서 특강을 진행하고 CCM 콘서트, 기도와 교제 시간 등을 가졌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22일 러시아가 군사 행동을 비난하는 취지의 대중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률로 인해 러시아 목회자들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지도 설교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폴리 대표는 침묵 속에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하는 러시아 성도들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침묵도 러시아 교회의 신실한 증언의 일부이며 세상의 어떤 법률도 성도의 기도를 막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분당 중앙교회가 지난 1월 계획을 발표한 선교사 연금 지원에 대해 총 500명의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분당 중앙교회 최종천 목사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연금 지원에 신청한 94개국 836명의 선교사 중 76개국에서 선교하는 500명을 최종적으로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는 당초 계획대로 매년 6억 원씩 20년간 총 120억 원을 연금 재원으로 납부한 뒤 10년의 거치 기간 후 2052년부터 선발된 선교사들에게 월 단위의 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는 60세 이상, 면역 저하자 등 감염 고위험군이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거쳐 확진됐다면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됩니다. 일반관리군이면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상담과 증상 모니터링, 처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의료진에게 하루 2회씩 전화 모니터링을 받는 건 집중관리군에 해당해 제외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한 달간 태어난 아이가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1월 출생아 수는 24,598명으로 1년 전보다 311명 줄었습니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74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5.6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사망자 수는 늘어나면서 국내 인구는 27개월 연속 자연 감소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작년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정부는 23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종부세 과표 산정 때는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게 됩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 가격입니다. 재산세 과표가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1세대 1주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감소하거나 동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대 남성을 뜻하는 이대남이라는 용어 사용에 부정적인 여론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3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낸 이대남 현상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20대에서 50대 남녀 응답자 1000명 중 71.1%가 이대남 용어를 부정적으로 인식했습니다. 반면 긍정적 입장은 13.1%에 그쳤습니다. 이대남 용어 규정과 사용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성별, 세대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에 전체 88.9%가 동의했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부시 전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 클린턴 전 대통령이 시카고에 있는 우크라이나계 미국인 교회를 찾아 해바라기를 헌화하며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크리스천 헤드라인에 따르면 현지 시간 18일 2명의 전직 미국 대통령은 시카고의 성 볼로디미르와 올하 우크라이나 가톨릭 교회를 함께 찾았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은 자유와 미래를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연대한다는 글을 게시했으며 클린턴 전 대통령도 트위터에 미국은 자유와 억압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도 매년 한 차례씩 접종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독감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도 연 1회 백신 접종을 통해 감염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체계가 갖춰질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 위원 아르차나 채터지 학장은 코로나19 통제를 위해선 정기적 백신 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만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일본 방송 NHK에 따르면 현지 시간 23일 대만은 원자력위원회 전문가 등 8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일본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오는 24일 후쿠시마로 이동하고 25일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위한 준비 상황을 시찰하게 됩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기준치 아래의 농도로 희석한 다음 2033년 봄부터 바다에 흘려보낸다는 방침을 지난해 4월 발표한 바 있으며 당시에도 대만 원자력위원회는 반대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우주 패권을 두고 중국, 러시아 등과 경쟁하는 미국에 공조하기 위해 호주가 우주군을 창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시간 21일 피터 더튼 호주 국방장관은 우주군은 호주의 우주 능력을 확대하면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우주 영역을 보장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하는 나라들과 더 큰 공동 노력에 기여할 것이라며 호주와 미국은 광범위한 위성 활동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내일 비 소식은 없지만 중부지방은 흐립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니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으니 외출 시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강릉 17도, 대전 1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이 17도, 제주는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 교육계가 헌법소원과 100만인 서명운동으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추진합니다. 사학법 재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독사학의 정상화와 종교교육의 자율성에 있습니다. 기독사학의 위기는 곧 다음 세대의 위기라 할 수 있는 만큼 기독교 교육이 보장되고 사립학교가 건학 이념에 따라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